대한민국 조선산업 세계 1위, 대한민국 TV산업 세계 1위, 대한민국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율 세계 1위. 왜? 하하, 학교에서 시키니까. 어떤 일을 대가 없이 참여하여 돕는 일, 자원봉사. 지금 청소년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또 어떠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최근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청소년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살펴보면 미국 21.9%, 호주 32%, 캐나다 58%인데 반해 한국 청소년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79.8%로 월등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에도 청소년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원봉사 문화는 제대로 정착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1년 동안 청소년 1인당 봉사한 시간과 횟수를 살펴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저조합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 수는 많지만 그 시간과 횟수는 현저히 적다는 것. 이것은 청소년 자원봉사가 매우 단기적이거나 일회성으로 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많은 청소년들은 관공서나 복지관을 찾아다니며 시간 채우기에만 급급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고입과 대입 전형 기준에 맞춰서 정해진 의무 봉사 시간을 채워야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 시간 채우기식 봉사가 아닌 새로운 봉사를 시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평소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일을 찾아서 스스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꿈을 키워나가는 미래 과학자들. 숭이중학교 과학봉사 동아리 빅뱅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이제 전기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빛이 나오게 되는데 마녀들이 이제 구슬을 만지면 지지직거리잖아. 그런 것을 보여주면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 바늘구멍 게 개를 시킨 건데 이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보니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과학 동아리인데 이제 재활원에서 이제 과학을 쉽게 접해보지 못하고 평소에 과학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친구들에게 저희들의 재능을 그들에게 나누면은 더욱 더 뜻깊고 더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곳인데요. 장애우와 함께 과학 실험을 하고 원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실험 도구를 만들고 봉사 현장에서 시연 준비까지 직접 하려면 꽤 고단할 법도 한데 그들에게 이 시간은 마치 소풍을 나온 것처럼 즐겁기만 합니다. 바로 평소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에어로켓이라는 건데요.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로켓을 발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과학을 신기하고 재밌게 생각하면 이제 그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봉사를 통해서 제 꿈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봉사를 지속한 지 벌써 수년째. 빅뱅 학생들은 창의적인 봉사 활동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드는데요. 과연 친구들 마음에 들까요? 불편한 몸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한 재활원 친구들은 빅뱅 학생들이 오는 날을 무척 기다린다고 합니다. 빅뱅 학생들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좋고 재활원 친구들은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과학을 체험해서 좋고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이 필요한 사람과 나누었을 뿐인데 그 효과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데 직접 보여주면서 하니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이들에게 봉사는 억지로 시간을 채워야 하는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과학봉사 동아리 빅뱅의 봉사입니다. 저희 꿈을
과학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과학자가 되어서 뭐 설명할 그런 순간이 오면은 좀 더 이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더 여러분 사람들께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과학적 지식을 심어줄 수 있었고 그 아이들이 직접 우리들이 가져온 실험 준비물들을 실험해 보면서 좋아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매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곳은 순천 매산여자고등학교. 대학 입시 준비로 한창인 이 학생들 중에 두 번째 주인공 박은지 양이 있습니다. 은지는 미래의 간호장교를 꿈꾸며 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 중인데요. 사관학교 준비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집이요. 계속 기출문제 풀고 있고 좀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맞추려고 이렇게 좀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은지가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편찮으신 어르신들이 계시는 요양원인데요. 벌써 3년째 수험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을 만나러 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은지가 이렇게 열심히 이곳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 경험이 간호장교의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시원하세요? 시원하긴 시원해. 시원해요? 그럼 다행이네. 다행이네. 잠깐만, 안 되겠네. 못 봤어, 응? 네. 홀랑게 오빠처럼 한 것이지. 아유, 뭐가 손가셔야. 그렇다고 해서 간호장교가 되는 꿈 때문에 단지 경험을 쌓기 위해서만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뼈가 약하시다 보니까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이렇게 바닥을 닦아야 돼요. 만약 진심이 없다면 지금 은지처럼 이 일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분은 은지가 오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할머니십니다. 할머니 손 곱게 생겼어요. 응? 손이 고와요. 고와. 아빠 수강통 형편없어서 고운데요? 연분양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원래 노래 부르시는 거 좋아해요. 오늘도 꽃을 갈아드릴까요? 씹어가며 단지 손톱 발톱만 깎는 것이 아니라 친할머니를 대하듯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기 때문이겠죠. 잘 문질러요? 맞아요? 예. 보라지라는 거예요. 보라야, 보라. 이분은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요. 은지를 친손녀 보라라고 생각하십니다. 보라하고 좀 닮았잖아. 어마 이렇게 살이 찌뿌고. 할머니, 아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보라가 강주에서 학교 다니는데. 강주서 시간 내서 왔어요, 지금. 강주에서 학교 다니는데 어머니 보러 왔어. 많이 해라 공부요? 사람들도 없네 은지는 할머니에게 어디 갔어? 매주 친손녀를 만나는 행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봉사활동 다닐 때는 알아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우왕좌왕했는데 자주 보고 하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보다는 진짜 할머니 같고 이렇게 챙겨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내 손녀딸 그런 게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은지가 이곳을 찾는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수염이 무슨 색으로 해야 돼요, 수염은? 검정색으로 해야 되겠죠? 수염. 바로 김경란 요양보호사님 때문인데요. 이분이 은지의 롤 모델입니다. 다 했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손 이렇게 하고. 밀어줘. 예, 저를 밀어줘. 환자를 대하는 말 한마디와 몸짓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은지에게 귀한 배움이 됩니다. 자, 좀 선생님이 어떻게 동작을 해서 할머니 이렇게 편한 자세 만들어주는지 그런 거 보고요. 은지는 내가 여기 자주 오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뻐라 그러거든요. 근데 항상 웃는 얼굴로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친밀하게 잘한 것 같아요. 거기 가가지고 간호장교
그 꿈을 이룬. 네. 그 하면은 4시간? 4시간 정도 한다 해서 막 시간 많이 뺏길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제 정신도 맑게 되고 훨씬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시간만 채우면 되지 이러면서 했는데 이게 시간 채운다고 해서 1번 왔지, 2번 오지, 3번 오지 하니까 아, 이건 정말 좁구나. 이런 거는 내가 진짜 마음이 틀려먹었구나. 저는 제가 간호장교가 돼서 도움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베풀고 살고 싶어요. 이 학생들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 미래를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그 후 자신의 발전과 보람을 위해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꿈을 키우는 귀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원봉사가 꼭 꿈을 이루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꿈을 이루고 최고의 자리에서 더 큰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봉사를 하는 것일까요? 신과의 약속을 지키자는 생각, 국민에게 보답하려는 생각, 불행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 이 작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계 최초 히말라야 8,000m 16자 완등,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최고의 산악인 어문길. 우리 방봉사 스쿨,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네팔의 미래요 꿈입니다. 히말라야가 있는 나라 네팔. 열악한 교육 환경 속 아이들에게 그는 학교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16개의 학교를 더 짓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꿈을 이루고 나서 제가 살아남 수가 있다면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분 좋고, 예. 그래서 더욱더 이제 그런 쪽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어떤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일에 더욱더 이제 앞장서게 되고,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톱스타들이 사랑하는 최고의 사진작가 조세현. 그는 부모에게 버려져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 아프리카의 배고픔과 병마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사진전을 열고 성금 전액을 기부해 왔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신부님이 계신데요. 맨날 유명한 사람은 사진 찍지 말고 와가지고 세상 밖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촬영해보지 않겠냐고. 그게 저한테 아마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꼭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나 아픔도 이렇게 나눠가지면 훨씬 가볍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또 사진을 해서 그런지 또 눈으로 보이는 사진을 통해 직접 또 이렇게 느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나눔 뒤에 오히려 제가 더 풍족해지고 행복해졌다. 한편 좀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진출의 신화를 이뤄낸 홍명보. 그는 홍명보 장학재단을 만들어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데뷔 이후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배우 최수종. MBC 방송대상 우수 연기상에 이어 그는 대한민국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80여 명과 함께 봉사단체 백인 이사회를 만들었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웠을 때 어떤 일이 벤치에서 이렇게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신문지를 이렇게 던져서 어이 젊은 친구 이거 덮고자 따뜻할 거야 라는 그 한마디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유의 마음에서 저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나도 나중에 돈 벌면 저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주면 돌아오는 길은 항상 제가 받고 오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무엇인가를 주면 그분들은 저한테 더 큰 걸 주는, 주고받는 일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나눈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더 커진다. 사랑도 그렇고 애정도 그렇고 관심도 그렇고 이해도 그렇고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나눔을 통하면 반드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인생에서 아마 제일 큰 가치는
남을 돕는 거 그게 아마 가장 이렇게 인생에서 큰 가치가 아닐까라는 걸 청소년 시기에 좀 이렇게 체험할 수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제는 자원봉사의 본래 의미를 되새겨 진심이 담긴 진짜 봉사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동참하세요. 각 지역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를 통하여 개인별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1365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계획한다면 그 결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